텐궁 1호의 추락을 예측하라. 위성 추락 상황실. 2016년 3월 임무를 종료한 후 통신이 두절된 중국의 우주정거장 텐궁 1호가 같은 해 11월 이후 점점 고도가 낮아지면서 2018년 3월 26일 고도 250km 이하로 떨어졌다. 즉 우주 위험 위기 경보의 관심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나는 텐궁 1호의 궤도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추락 상황에 대한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강화했다. 한국에 추락할 위험은 상당히 낮지만 우주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만약을 대비해 한국의 영공과 영해에 있는 항공기, 어선과 연락할 체계와 추락 상황에서 위험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전략까지 우주 위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3월 26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추락 시점이 4월 1일 오후에서 4월 2일 오전 사이로 예측되었다. 한반도 인근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3월 26일 14시부터 한국천문연구원 우주물체감시실은 24시간 위성 추락 상황실로 전환되었다.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에 추락 예측 시각과 궤적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했다. 미국 항공우주국, 유럽 우주기구,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의 해외 기관도 텐궁 1호 우주물체 재진입 캠페인에 동참했고 각국의 분석 자료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우주물체 감시를 위한 한국의 광학 관측 시스템 아울렛도 텐궁 1호를 관측하기 위해 가동되고 있었다. 나는 미국 연합우주작전센터에서 궤도 정보가 발표되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 최종 추락 궤도를 예측했다. 위성 추락 상황실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공군과 관련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우주위험 대책반이 꾸려졌고 한국 공군은 미국 공군과 텐궁 1호의 추락 궤도와 분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아직 일주일 전이라 예측 정보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었다. 3월 29일 텐궁 1호의 추락 예측일이 바로 이전 궤도로 분석한 것과 차이가 났다. 오후 4시에 분석 자료를 발표해야 하는데 예측 정보의 경향이 달라진 것이다. 몇 번을 확인해도 마찬가지였다. 분석 방법은 동일했으므로 텐궁 1호의 추락 궤적이 예측된 추락 궤도에서 자연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였다. 나는 내가 분석한 그대로 추락 예측 정보를 공유했다. 얼마 후 위성 추락 상황실의 내 자리로 센터장님이 오시더니 다른 나라의 결과도 우리가 분석한 결과로 수렴되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이제 3일 남았다. 앞으로는 예측 오차가 더 줄어드는 시점이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D2 우주위험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하다. 2018년 3월 30일 오후 4시 우주위험 위기경보 경계 발령이 났다. 텐궁 1호의 최종 추락 예측 범위에 한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우주위험 대책반이 운영되며 인공우주물체 추락 충돌 대응 매뉴얼에 따라 우주위기 경보 관심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여 대응을 시작했다. 경계 단계에서는 궤도 변화와 분석을 24시간 내내 수시로 보고하며 대응해야 한다. 오후 6시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다. 박사님, 우주위험 위기 경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영화로만 봤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추락하는지 계산하는 게 어렵나요? 텐궁 1호의 추락 상황과 우주위험 위기 경보 단계에 대해 설명했다. 언론에서 위성 추락 상황실의 분석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있어 우리가 한 예측이 생방송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때부터는 추락 궤도를 예측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측 정보를 미국이 발표하는 궤도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D0 텐궁 1호의 최종 추락 예측을 분석하다. 2018년 4월 2일 새벽 3시 한국천문연구원 위성 추락 상황실. 드디어 텐궁 1호의 최종 추락 예측 분석을 마쳤다. 나는 마지막 분석임을 확신했다. 한국의 우주위험 대응을 위해 내가 위성의 추락 예측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었다. 내가 분석한 결과가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데이터를 확보해 텐궁 1호가 어디를 지나갈지를 알아내는 데 집중했다. 4월 1일 저녁 9시에 이미 추락 예측 시점에 오차가 30분 이내로 좁혀졌고 최종 추락 예측 범위에서 한국이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모든 결과를 운명에 맡긴 듯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새벽 3시 35분 위성 추락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담당 과장님의 전화였다. 우주위험감시센터장, 대응팀장, 그리고 우주위험 분석을 담당했던 내가 다 함께 수화기에 길을 대고 있었다. 왜 위성 추락 상황실에서 분석한 최종 결과가 미국이나 유럽과 다릅니까? 미국의 분석 결과는 오차 범위가 1시간이고 그러면 최종 궤도에 한국이 포함되는데요. 이렇게 다르면 미국의 결과를 따라서 우주 위험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오차 범위가 크다면 섣불리 경계 경보를 내보내도 혼란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어떡하죠? 우리의 분석 결과입니다. 최종 궤도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안전합니다. 최종 추락 예측 시각은 9시 11분에서 9시 49분입니다. 나는 우리의 분석 결과를 믿었고 확신을 갖고 얘기했다. 위기 경보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각 나라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었다. 결국 담당 과장님은 우리의 결과를 믿고 최종 추락 시점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미국의 예측 결과가 항상 옳았던 것도 아니다. 우주위험감시센터에서 매일 분석해 제공한 텐궁 1호의 추락 예측 정보는 위기 경보 단계를 결정하는 순간마다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근거가 되었다. 나는 최종 추락 예측 시각이 될 때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 새벽의 위성 추락 상황실은 적막감이 들 정도로 조용했다. 우주 위험 위기 경보 해제, 상황 종료.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 1호, 우리나라 피해 없이 2018년 4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16분 남태평양에 추락. 정부는 우주 위험 위기 경보를 해제한다. 오전 7시 모든 언론과 방송은 텐궁 1호의 최종 추락 시각과 지점을 발표하며 우주 위험 위기 경보의 해제를 알렸다. 과학자들의 분석 결과를 믿고 정부가 침착하게 대응한 결과였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우주 위험 대응을 준비하며 쌓은 데이터와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실 통제 불가능한 우주 물체가 어디로 떨어질지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추락 예측 시각과 지점의 범위를 공개하는데 그 정확도를 알기가 매우 어렵다. 전 세계 30개의 광학 레이더 장비를 갖추고 있는 미국만이 전 우주 물체를 감시하고 추적하는데 여기서 생산된 우주 물체 궤도 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낮고 공개 시기도 미국이 정한다. 특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우주 위험 이벤트에 대해서는 미국조차도 예측 결과를 쉽게 발표하지 않는다. 물론 미국이 우리에게 예측 결과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현재 한국은 그저 미국 결과를 공개하기만을 기다리는 정보 의존국인 셈이다. 텐궁 1호의 추락은 정보를 의존한다는 것이 우주 위험 상황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일인지, 왜 독자적인 능력이 필요한지를 실감한 사건이었다. 미 전략사령부를 포함해 미국 항공우주국, 유럽 우주기구,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세계 각국의 항공우주국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텐궁 1호의 추락 예측 시각과 지점을 내놓았다. 한국도 텐궁 1호의 추락 위험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들을 활용해 독자적인 예측 결과를 만들어냈다. 한국의 선제적인 정보 공유는 세계 어디보다도 앞서 있었고 정확했다. 한국만의 우주 위험 예측 분석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